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RK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관하게 되어 첫날, 둘째 날은 업체들 미팅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잠깐 시간 내서 업체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디플러스에 있는 캠프 장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 감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나눠줘서 사타구니 쪼임이 훨씬 덜 하고요. 사타구니도 적당히 사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도 지금 벨트들은 다 양쪽으로 조여주시잖아요. 예전처럼 한쪽으로 조절하고 가운데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상체가 요원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든 훈련을 하시든 다 상체 활동이시잖아요. 상체가 딱 결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임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다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가슴 등 감기도 크롤이랑 비슷합니다. 크롤이랑 비슷합니다. 눌러서 광개패, 당겨서 광개패, 꺾어서 완전 개패 똑같고요. 어플을 살펴주시고 당겨보시겠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중량이 올라갑니다. 롤러가 있어서 부드럽게 중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등당하다가 이제 로프가 꺾이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로프가 꺾이더라도 로프의 손상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등당이 되는 특징입니다. 자이언트가 540g이고 아이디 600g이었죠. 그리고 아이디는 버튼이 카라비너 홀에 있는데 얘는 바디에 있어서 좀 더 열기가 습관적으로 편안한데 로프가 삽입되는 방향도 아이디에는 거꾸로 했을 때 에러 캐치가 있는데 자이언트는 에러 캐치가 없습니다. 근데 에러 캐치가 없더라도 호랑기를 다루는 분들한테 지어드리면은 보시자마자 직관적으로 어느 쪽이 앵커라인이고 어느 쪽이 제공트림지가 디자인이 직관적인 그리고 로프가 아이디는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자이언트는 평면상에서 로프가 움직여서 효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디가 31% 정도 보는데 자이언트는 효율 38%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하강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로프 하중 애매하게 남아서 타닥 걸리는 경험 해보셨죠? 근데 이제 여기 캠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별게 아니라 캠 살짝 잡아주는 게 됩니다. 캠을 살짝만 잡아줘도 바로 빠르게 원래 타닥 걸리는데 바로 하중 해제해서 이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캠락 기능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딜레이 디바이스 확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확보기로 쓰려면은 앞줄을 내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다른 장비는 앞줄이 탁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확보기 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뒷줄 데리고 와서 캠락 잡고 앞줄 내주고 뒷줄 데리고 와서 캠락 잡고 앞줄 내주는 방식으로 확보 장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장비 인증 151-1도 획득을 했고요. 이게 151-1 획득을 했고 인증을 보시면은 12841 DC, 디센더, 그리고 어센더 등하단 게 당연히 획득을 했고요. 특이한 게 폴 어레스터인데 A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강기는 정축 하중만 받으시잖아요. 지그시 내려가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축 하중이 아니라 동적 하중을 받더라도 별도의 앱소버가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로프를 뱉어내면서 제동하기 때문에 충격력을 낮춰줘서 로프 손상시키지 않고 인체 손상시키지 않는 걸 통과해서 A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프를 부드럽게 제동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어 방식은 아이디랑 동일합니다. 레버 당겨서 풀어주는 방식이고요. 아이디는 레버가 오토락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오토락을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하중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당겨서 하중 제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지피닉 코트가 있고요. 아지피닉 있고 다른 거는 이제 수동락인 부분인데 아이디 구형 수동락 쓰셨을 때 레버 밀어서 딸깍 걸어주셨잖아요. 얘도 이제 수동락인데 수동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락이 밀어주면은 단계적으로 락이 걸리는데요. 단계적으로 걸리고 단계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높은 하중이 걸렸을 때 텐션 라인 당겨놓으면 하이라인 당기면은 고장력이 걸리잖아요. 이때 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풀어줄 때 한 번에 딸깍 풀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중이 걸려있으니까 락이 걸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하중을 제어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아까 높은 하중 받으면은 얘는 미끌려내면서 로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스템도 붕괴되지 않으면서 로프를 제어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MBS가 아이디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13K에는 테스트 값이 나옵니다. 하중 강도가 13K인데 자이언트 부스트는 20K예요. 그러면은 얘는 개인용 화강기인데 좀 더 가볍고 좀 더 컴팩트하고, 근데 강도는 20K에 클러치가 22K입니다. 강도도 훨씬 높고 효율도 조금 더 좋고 편의성이나 인증도 다기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장비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화강기인데 딱 보셔도 그리그리만한 사이즈의 작은 화강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강도는 13K에 나오고 2인 하중 구조가 가능하게 인증이 나와 있습니다. 2인 하중이요? 예, 2인 하중이 가능합니다. 로프 삽입 방식은 이제 담아 넣어서 이제 카라비너를 빼주는 게 조금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좀 더 가볍게 사용하고자. 그리고 이거 개선도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고, 역시 얘도 딜레이 장비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앵커 라인이 힘을 받으면은 캠이 붙는 방식이고, 얘도 역시 하중 받으면은 뱉어내는 방식으로 제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하중 상태에서 레버를 당겨서 이제 풀어주는 방식이고, 안티패닉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티페인트 되는 거예요? 예, 안티패닉 됩니다. 지금 하중이 작아서 그런데 네. 충분히 하중이 걸리면은 내가 범위도 훨씬 넓고요. 지금은 하중이 작을 때는 바로 탁탁 걸립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가 매달리면은 레버의 적용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제동 방법이 두 가지인데, 레버로도 컨트롤 가능하지만 네. 더 직접적으로 작은 하중 컨트롤 할 때는 레버가 탁탁 걸리잖아요. 네네. 작은 하중은 방아쇠 형식으로 트리거식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밑에. 네, 물론 당연히 뒷줄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트리거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트리거 방식으로. 기본적인 유래가 등반 확보 장비에서 왔다 보니까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그리그리에서부터 네. 발전한 장비이듯이 얘도 등반 장비 마틱이랑 똑같은 형태인데 중반 하강기 확보기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장비 괜찮네. 이 제품 이름이 뭐죠?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 그 드루이드 프로라는 장비가 또 있는데, 드루이드 네. 프로는 안티패닉이 빠진 장비입니다. 개인.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안티패닉을 불편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드루이드 프로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본 색깔이 검은색인가요 혹시? 하얀색입니다. 흰색이에요? 예, 은색입니다. 은색. 그럼 이 제품 스위벨 네. 종류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캠프에서 나오는 스위벨은 일반적인 스위벨이랑 좀 다른데요. 기존의 스위벨은 수평 회전만 하는 스위벨들이 있었지만, 캠프 네. 스위벨은 이제 수평 회전만이 아니라 다른 하중 방향으로도 하중이 지향되는 방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스위벨이고요. 네네. 큰 특징은 분해가 가능해서 완전 분해가 가능한데요. 처음에 이 키가 같이 들어있고요. 네. 키를 분실하시더라도 일자 드라이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네. 이제 뚜껑을 나사를 돌려서 열어주면은 뚜껑이 열리고요. 뚜껑이 열리더라도 하중 상태에서는 얘가 오픈되는 위험이 적습니다. 왜냐면은 링의 좌우에 막혀 있기 때문에 얘가 열리려면은 하중이 완전히 빠져야만 오픈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하중을 완전히 빼서 옆으로 돌려줘야만 오픈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닫힌 지점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제동 도르래에다가 걸어서 사용하면은 캠프 도르래는 스핀이 안 걸리는데 이제 도르래한테 스위벨 효과를 적용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중의 방향이 불규칙할 때, 안정적이지 않을 때 안정적으로 지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도는 23kN이고 안에 이제 베어링이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베어링까지. 그리고
2년 전에 애니그마가 출시됐었는데 네. 결국 카라비너를 한번 써줘야 된다라는 연결상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을 아예 카라비너로 네, 카라비너로 만든 이제 애니그마 3락 제품이 나왔고요. 네. 마찬가지로 연결 리깅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짧아졌네요. 짧아지기 전에랑 비교했을 때로 스위벨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랑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거리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작업자께서 로프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작업 때문에 몸을 비틀게 되더라도 로프가 비틀리거나 따라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하강기에 로프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네. 방향 전환이나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양쪽을 다 카라비너로 사용해서 네네. 역시 하중의 지향 방향이 불규칙할 때 하중의 방향 그리고 양쪽이 카라비너면은 연결 요소로서 기능성이 혹시 더 확대되기 때문에 네네. 한쪽이 링이면은 이거를 결국 풀었다가 빼줬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양쪽이 카라비너가 되면은 더 편하게 어디든지 리깅을 연결하면서 안정적으로 하중 방향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23KN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대가 어떻게 되죠? 지금 대략적인 금액대만? 애니그마가 소비자가가 22만 원이고요. 요거 지금 스위벨이고요. 예, 애니그마 22만 원이고 애니그마 3락이 28만 원, 애니그마 3락 더블이 33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소비자가가 그렇고 실판매가는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네네. 일단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점의 금액이니까 나중에는 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 또 다른 스위벨을 탱크의 대표적인 스위벨인데 자이로라는 스위벨이고요. 기존의 스위벨이 수평 회전만 하던 거에다가 탱크는 이제 독자적으로 볼 스위벨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안에가 볼이 구성이 돼 있어서 회전하면서 어떤 하중 방향으로 구의 특성으로 지향할 수 있는 스위벨입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얘도 25kN 나오고 있어서 지금 위에 있는 퀵링크는 엄청 얇아 보이지만 5mm 퀵링크인데 얘도 역시 강도가 25kN입니다. 세네. 그래서 25kN 간에 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퀵링크는 불필요하면 떼실 수도 있고 자이로는 부착 지점에는 카라비너가 달아나지 않게 고무 패킹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패킹을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빠지면 손을 눌러서. 파킹은 달아서 끊어지면 교체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구 개수만큼 들어있습니다. 3구 같은 경우는 3구가 이제 사실 최초에 자이로가 개발된 거는 2구가 아니라 3구짜리부터 개발이 됐는데 네네. 등반용 레냐드에서 구 아이스바일 손잡이가 아이스바일이 꼬이지 않게 форм을 해소하는 장비를 만들려고 이게 만들어졌다가 그 방식을 그대로 강도를 강화해서 산업용으로 나온 장비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강도가 26kN 26K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당겨도 26K라는 거. 최대 합력 기준입니다. 최대 합력은 이제 좌우로 장력을 당겼을 때 좌우로. 얘가 세 포인트다 보니까 장력이 이제 분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어느 두 방향이 분산이 되더라도 이때 최대 합력이 좌우로 26kN에서 MBS가 나오고요. WLL은 작업 하중 한계는 300kg, 3KN 정도에서 나옵니다. 3K. 그래서 항상 최대 합력이 MBS를 넘어가지 않게, 당연히 MBS는 당연히 넘으면 안 되고, 그쵸. 작업 하중 한계에 침범하지 않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4구짜리가 또 있는데 4구짜리는 재밌는데 3구짜리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인데 얘를 역시 수직으로 당겨주면은 26kN 정도입니다. 그쵸. 그런데 4구짜리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병렬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축이 잡아주기 때문에 MBS와 WL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MBS는 최대 52kN, WL은 600kg까지 운용 가능한데 MBS가 52kN이 되면은 앵커 플레이트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얘를 앵커 플레이트로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 디바이스를
두 개를 배치해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트윈 텐션 로프 시스템 50대 50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50대 50을 운용할 때 기본적으로 플레이트의 방향이랑 카라비너의 방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플레이트가 수평이면 카라비너 수직이 돼서 디바이스가 눕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각 포인트가 스위블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눕지 않고 카라비너도 트위스트 카라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성요소 카라비너도 얘가 52K인데 26K는 26K이기 때문에 지금 카라비너도 26KN짜리 HMS가 들어갈 수 있고 네. 28KN짜리 오발 카라비너를 사용하고 디바이스는 20KN이고 안전마진을 최대한 고려해서 디바이스 설계 가능하고 결국 로프를 당겨놓는다는 건 고장력 상황인데 그렇죠. 장력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이격이나 흔들림,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앵커 플레이트에서부터 약간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자이로가 이게 개수가 구멍의 개수가 더 나올 의도는 없죠? 더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4구짜리만 해도 부피와 무게감이 적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개인용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보통 팀 단위로 쓸 텐데. 팀 단위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이로4를 들것 구조용 플레이트로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들것 플레이트. 들것에다가 사용했다는 거는 들것 구조에 활용할 때는 이제 위에 당연히 로프랑 연결되는 포인트가 올 거고 위로 한 지점, 아래로 두 지점 이런 식으로 들것 구조에다가 플레이트로서 물론 이제 위에를 한 포인트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100% 플레이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 합력이 분산이 될 때 대원 두 분이랑 잡더라도 10대1 안전마진 고려했을 때 26K이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들것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장비의 경량화와 효율성 그리고 안전마진을 적정하게 분배했을 때는 들것에도 적용해볼 수도 있고 들것만이 아니라 어떤 높은 지점에서 하중에 방향전환이 발생할 때 방향전환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응용을 하면 좀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겠네요.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드려야 되는데 얘가 장비가 개발된 지 아직 얼마 안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 여러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나왔던 건가요? 이게 이제 프로트랙션이랑 동급의 도로랜데요. 네네. 프로트랙션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더 작은 사이즈, 사이즈 작아요. 작은 사이즈고 위에서 훅 방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하중 상태에서는 역시 개방이 되지 않고 네, 그렇죠. 하중이 풀려야만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3KN에 WLL 500kg 네네. 그리고 네 효율도 95%. 효율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근데 이제 강점은 무게와 부피가 좀 더 가볍다라는 점이라 숙달되신 분들은 이제 한 손으로도 이 폴런지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는 미는 방식인가 보네? 당기는 건가요? 미는 방식입니다. 쭉 밀어주고 안에 폴런지를 걸어주면은 고정이네요? 예, 고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 때문에 안 폴런지 때문에 여기 홈이 이렇게 돼 있고 네네. 폴런지가 막대가 돼 있는데 얘를 눌러주면은 쭉 앞으로 오고 저 핀이 움직이면서 위에다 걸어주는 방식이구나. 핀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좀 사용을 많이 가지고 놀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금세 익숙해집니다. 놀는 방식이구나. 좀 다르구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로프 시스템 설계하실 때 밑에 카라비너 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2대1로 설치를 하신다거나 한쪽으로 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2대1 도르래 시스템을 설계를 하시거나 네네. 좀 다양한 활용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스위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스위벨 설치하지 않고 캠프 오발 엑스라지 카라비너를 사용했을 때 이 패킹이 카라비너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예. 크기가 엄청 컴팩트하게 패킹이 됩니다. 좋네요. 일단 여기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했네요. 도르래만 안 했어요. 도르래. 도르래. 네네. 도르래가 지금 총 4가지인가요?
도르래가 총 5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고정판 도르래, 회전판 도르래가 네, 있고요. 여기는 한쪽만 적어네. 예. 그지? 예. 캠프의 모든 도르래는 푸르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느러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정판에도 한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효율이 시브가 작은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효율이 92%. 92%. 예, 엄청 작고 가벼운 초경량 도르래인데도 효율이 엄청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네. 볼 베어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볼베어링 거죠? 전부 다 볼 베어링입니다. 볼 베어링이 되게 없는 가볍다. 모델도 있습니다. 엄청 가벼운데? 예.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가 얼마 안 나가겠는데? 예. 대신 이제 강도는 25kN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5K에.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브가 큰 나이아드와 야누스 같은 경우는 효율이 97%, 거의 1대1에 가까운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의 또 장점은 플레이트 자체의 강도가 46K입니다. 플레이트가 46K이기 때문에 이 도르래를 그 자체로 앵커 플레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트랙라인에다 지금은 다른 도르래를 얹고 퍽구판을 잡아서 거기다 구성 요소를 연결을 하시는데 그쵸. 리깅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나이아드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플레이트가 될 수 있는 강도가 되기 때문에 장축으로 46K이고 승축으로 32K입니다. 그러면은 이 좌우 귀같이 생긴 구멍에다가 태그라인을 운영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하이라인 상황에서 높게 달아주실 때 2차 트랙 라인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도르래 시스템이 서로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더블로 하게 되면은 그냥 예. 이걸로도 되겠네요. 쿠테나이처럼 사용할 수 있던 거네. 맞습니다. 더블로 하시면은 이제 딱 그 차이죠. 쿠테나이는 매듭이 있어도 건너갈 수 있는 그쵸, 것과 그쵸. 아니면 로프를 깔끔하게 깔아가지고 중간에 꼬임이 없다고 하시면은 2줄로 걸으실 수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2차 트랙 라인은 또 한 줄만 걸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좌우기가 태그 라인이 걸릴 수가 있고 메인 홀에 카라비너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들것, 또 대원분 자기 확보까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랙 라인은 쿠테나이트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맞아요. 얘를 또 어디다 활용하실 수 있냐면은 리브 라인이 내려갈 때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아삽이 붙는데 아삽이 도르래 시브를 먹어서 시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맞아요. 시브가 드러나 있는 도르래 같은 경우는 아삽이랑 같이 쓰면은 아삽이 시브를 긁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아삽의 영향을 피할 수 있고요. 효율도 좋아서 리브라인 내려갈 때 잘 내려간 다음에 들 것도 걸리고 자기 확보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아서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있는 게 제품도 일단 설명은 다 들었네요. 이제 아틀라스 카라비너도 있고 알루미늄 카라비너이고 네. 무게가 87g, 92g 밖에 안 하는데 네. 보시다시피 강도가 40K 엄청 40K입니다. 세네. 다른 알루미늄 있지만 필요누적으로 카라비너가 깨질 때까지 쓰는 경우는 PPE 관리에 실패했거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네네. 됩니다. 스틸 카라비너가 30에서 50kN 정도 되면서 무게가 150g에서 250g 된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카라비너 하나당 100g 정도 가벼운데 10개면은 1kg고 20개면 2kg. 이제 무게 대비 강도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문 카라비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형 카라비너도 기본적으로 D형이 O형보다 강도가 훨씬 좋은데 O형 카라비너도 캠프의 O형 카라비너는 28kN입니다. 안 보이네. 28K. 28kN이고 무게도 72g으로 엄청 가볍습니다. 그 OK 스크롤락이 70g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랑 그런데 맞지 않아요? 오케이 스쿨락이 강도가 25kN인가? 뭐 사실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강도 차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스틸 O형 카라비너가 30kN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알루미늄인데 엄청 반 가까이 가벼우면서 28kN의 강도를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O형이 완전히 딱 O형이 아니고 약간 모양이 약간 비트치. 28K에. 카라비너가 띠가 하나인 거는 스크류이고요. 네. 띠가 세게 띠가 두 개. 2개인 거는
이제 트위스트, 수락. 수락. 캠프에서 수락이라고 하고, T가 3개인 거는 쓰리락. 이제 들어 올려서 비틀어서 당기는 쓰리락. 쓰리락. 아틀라스도 마찬가지고. 아, 네. 아, 띠 개수가 방법을 말해주는 거네요. 스크류, 트위스트, 네. 그다음에 트리플. 네. 잘 들었습니다. 아보리스트 수목 관리용 레냐드입니다. 한 줄짜리 싱글 버전이 있고 프로직과 도르래가 2개 달린 트윈 버전. 트윈 버전. 트윈 버전이 있고 하나의 이거 지점에 또 다르네? 2개의 지점이 각각에 붙어있는 더블 버전 3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버전은 다 사이즈가 3가지씩 나와 있고요. 네네. 싱글 버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목용 레냐드와 마찬가지로 볼더테인 트라스에 VT 매듭으로 잡혀 있고, 네. 기존에는 도르래를 이제 별개로 조합해서 3중 도르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었다면은 도르래가 아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돼서 통합이 되어 있고요. 효율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잘 올라가고 잘 내려오는 레냐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큰 특징은 자이로가 접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이로 1이 그대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렌치를 가지고 프로즈를 교체하기 위해서 풀어주시면 자이로 1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이로가 있음으로 해서 나무에서 작업자가 저쪽 가지에다가 확보를 하고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반대쪽으로 작업하시더라도 몸이 이동해도 앵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고무가 여기다 끼라는 거죠? 이 파킹은 역시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있고요. 그리고 꼭 앵커를 위에다 고정하지 않고 더블 로프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 홀에다가 더블 로프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참 조립이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컴팩트하게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패칠에서도 도입된 파텍 방법인데, 로프를 매듭으로 말아서 만든, 한번 접어서 만든 파텍이 아니라 로프 자체에다가 덮개를 씌우고 스티치 처리를 해서 강도를 내는 파텍입니다. 웨빙을 아예 이렇게 해버렸구나. 최근에 패칠에서 나온 헛굿줄도 이런 방식으로 마감 처리가 된 게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트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접착 지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네스의 좌우 포지셔닝 포인트에 따라 잡으셔도 되고, 좀 더 작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게 금액이죠. 금액이 중요합니다. 지금 금액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직 정확히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샘플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샘플이. 제가 시장 개척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금액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등강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핑크에서도 손등단기, 알등단기, 그리고 소형 등단기, 가슴 등단기. 네. 원래는 무릎 등단기도 나오는데 무릎 등단기는 안 가지고요. 먼저 손등단기 같은 경우는 기타의 다른 등단기랑 약간은 형태가 약간 곡선이고. 독특합니다. 좀 반원 형태의 그립감이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캠프 등단기는 모두 다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로프가 유통되는 부분에 롤러가 달려 있어서 로프 유통을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프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꺾임이 있더라도 여기 엣지에 마찰하는 것보다 오히려 롤러로서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단기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가 산악용이랑은 다르게 수직용입니다. 로프 액세스 작업자들을 위한 애초에 산업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 부분도 좀 독특한데, 다른 등단기는 캐치를 바디 뒤쪽에 걸어주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캠프 등단기는 엄지손가락의 움직임 범위가 훨씬 적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밀어주면 반개폐, 밑으로 살짝 꺾어주면 완전 개폐. 그리고 이제 액세스 방식에서 감아주는 방식으로 쥐었을 때도 위쪽에 이제 눌러주기 좋게 되어 있어서 눌러서 반개폐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밑에 로프가 수직 상황에서는 로프가 다른 데로 이탈될 수도 있는데 로프가 이탈되지 않게 가이드가 로프를 잡아주고 있어서 아 밑에 가이드. 예, 훨씬 수직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가 다시 캐치로 들어갔는데 아 캐치 밑에. 예, 엄지손가락 닿는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아 네네. 다른 등간기에는 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거나 평평하게 깎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캠프 등간기는 캐치가 뾰족하게 깎여 있어서 보통 장갑 끼고 작업을 하시면 손의 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장갑을 끼고 사용하시더라도 캐치를 다루는데 원활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카라비너 부착 구멍이 2개 정도 있고요. 여기도 카라비너 들어가나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위에도 달려 있고요. 사용 하중은 역시 이제 120kg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고 클램프 인증, 등간기 인증 모두 획득을 했습니다. 네네. 왼손 등간기도 뭐 동일하고 은색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아 색깔이 구분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발 등간기인데 발 등간기 역시 로프 유통면에 2개의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롤러를 이용해서 홀링을 50kg까지 할 수 있다고 캠프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홀링한다고요? 홀링을 물론 이제 이걸로 홀링 하실 일은 잘 없겠지만 50kg까지 홀링 가능하다라고 손등간기도 역시 50kg까지 홀링 가능하다라고는 나오고 있는데 뭐 하중을 당기는 용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 외에도 등강 자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롤러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캠프 발등간기는 큰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발등간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충이 로프 이탈인데요. 우발적인 로프 이탈인데 물론 이제 다른 회사도 캐치가 개발되어 있는데 캠프의 발등간기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단순합니다. 이 레버를 방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로프가 이탈될 수 없게 원천적으로 이건 되게 좋은 거 같네요. 캐치가 물리적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 닿는 부분에는 웨빙 덮개가 겉에서. 있어서 강도를 보강해주고 있고요. 내구성을 지켜주고 있고요. 역시 사용 하중은 120kg, 이것도 120kg. 150kg, 150kg, 150kg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나오는 소형 등간기인데 패칠의 베이직과 동급의 등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사용 하중 140kg입니다. 140kg. 네, 140kg. 역시 캐치 방식은 캠프의 모든 등간기에 적용되어 있듯이 눌러서 반개패, 밀어서 반개패, 꺾어서 완전개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끈은 일부 달아놓으신 거죠? 끈은 원래 다 달려 있는데 끈 다 달려 있습니다. 솔로 2랑 가슴 등간기에는 달려 있습니다. 아 여긴 달려 있고.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하나씩 더 들어 있습니다. 여분이 하나씩 더 들어 있습니다. 아 여긴 또 있고. 만약에 이걸 2개 다 사용하시더라도 1mm나 2mm 코드 슬링으로 또 거스이치 매듭으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끈이 아니어도 열기는 쉽나요? 열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 끈이 없으면. 특히 가슴 등간기 같은 경우는 당겨서 열어주는 게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패칠의 베이직 같은 기능을 하는 소형 등간기 솔로 2. 가슴 등간기는 터보 체스트. 더블 체스트라고 가슴 등간기. 역시 앞에 잘 아시는 크롤과 사용 방식이 같습니다. 눌러서 반개패, 당겨서 반개패, 꺾어서 완전개패 방식이고요. 네, 역시 롤러가 달려있어서 유통이 아주 부드럽고 가슴 등간기가 이제 로프가 꺾여 있는 사선 등강 상황에서 로프가 꺾임이 발생하더라도 로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오히려 뒷줄 당겨서 등강 효율력까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니까 꺾인 상태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더라고. 설명 잘 들었고 하나 더 있네. 이거는 이제 다른 등간기든 다 이빨 캠 방식이었는데 이 리프트는 막대 캠 방식입니다. 등간기에 아주 근본적인 이제 꺾임을 주어서 로프를 꺾어 주어서 하중으로 인한 꺾임으로 제동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중이 걸리면은 지뢰의 영향으로 막대캠이 로프를 눌러주는 거네요. 눌러서 바꿔주는 방식으로 제동이 되는 등강기입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막대캠을 살짝 이제 눌러줘서 빼줄 수가 있는데 하중을 온전히 실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고 예, 어떤 메인 하중보다 체중보다 어떤 짐을 잠시 걸어 놓으신다든지 근데 장점은 로프를 스트레스를 덜 준다는 부분이고요. 사용 하중도 100kg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용도가 뭘로 나온 거예요? 원래 용도 등강기로 나왔습니다. 등강기로 나온 거예요? 인증도 등강기인가요? 근데 이제 산업 쪽 맞네. 예, 맞습니다. 리프트입니다. 로프 클램프 등강기. 네, 인증도 클램프와 등강기 다 받았고요. 추락 방지용으로 나온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블린이라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추락 방지용 장비로 개발이 된 장비인데 추락 방지용은 모두 등강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삽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삽은 로프 유통되는 속도가 2m/s가 넘으면은 톱니캠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고블린은 이 꺾임, 각이 유지되면은 등강이든 하강이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강 상황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고블린도 역시 내부에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롤러가 달려 있어서 로프 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고블린도 아까 리프트와 마찬가지로 로프에 톱니가 없고 막대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훨씬 더 부드럽게 잡아주고요. 제동 시에도 부드럽게 제동이 됩니다. 꺾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업자가 매달려 있고 이제 꺾임이 올라가다가? 발생하면은 고블린이 로프를 꺾어서 제동하는 방식이고 꺾이는 원리는 추락과 동시에. 맞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이 카르비너 부착 지점이 막대 레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레버가 꺾임으로 인해서 로프를 살짝 밀어주면은 로프가 밀리면서 반대쪽 레버를 또 작동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프를 꺾어주어서 물리는 방식이에요. 제동을 하고 있고요. 이때 막대캠이 너무 급격하게 꺾이면서 제동 시간이 짧아지면은 충격량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캠이 너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구속이 되어 있고요. 고블린의 특징은 별도의 앱소버가 충격 흡수기가 없습니다. 이 디바이스 자체로 충격을 줄여준다는 원리인데요. 별도의 지금 이건 다이나믹 레냐드긴 한데 플랫 테이프 스링 레냐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별도의 앱소버 없이 고블린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낮춰줄 수 있는 원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동 시에 막대캠이 로프를 미끌리면서 제동하기 때문에 충격력을 흡수해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버 없이 자체로 충격을 해소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명서에 보면은 로프 직경에 따라서 몇 미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브랜드 제조사 한 3-4군데의 각 로프에 따라서 얘가 몇 미터까지 밀리면서 제동이 되는지 테스트 값이 다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백업 장비도 스스로 따라오는 백업 장비가 있고 못 따라오는 백업 장비가 있는데 더갈 같은 거는 못 따라와서 직접 손으로 조작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이드 타입은 아삽이나 메들리드 퓨즈, 고블린처럼 스스로 따라오고 따라 내려오는 장비에 대한 백업 인증입니다. 그리고 역시 등강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A타입, B타입 다 있는데 이제 중화강 모드의 설정이 있는데 설정 따로 있어요? 지금 설정은 중강과 하강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각이 유지가 되면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설정이고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위로 올려주면은 등강만 가능한 모드입니다. 하강은 한쪽 방향만. 이때 하강을 시켜주려면은 손으로 이제 내려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를 눌러주시면 얘를 눌러요? 그러면은 등강 모드에서도 손으로는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얘를 누르는 거죠? 결국 이 레버가 로프를 누르면서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안에를 한번 보시면 어떤 원리냐면
여기 이 안에 트리거가 중요한데요. 등하강 모드에서는 트리거가 들어가 있어서 레버가 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를 버튼을 올려주면은 안에 트리거가 닫혀있네. 반쯤 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비너 부착되어 있던 레버를 인위적으로 반쯤 걸어줘서 항상 레버가 로프를 살짝 누르고 있게 해준 맞아. 방식으로 등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이때 아까 손으로 누르면 빠졌던 거는 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르면은 살짝 들어도 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이 제품이 고블린은 각으로 유지가 되는 장비다 보니까 전용 레냐드에 보면은 로프 서퍼라고 해서 로프로부터 각을 유지해주는 플라스틱 부분이 있습니다. 로프에 서퍼를 같이 걸어주면은 고블린이 항상 들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등하강 가능하고요. 그럼 얘는 별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결합해서? 아니면 이 장비를 사야지만 얘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고블린 레냐드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고블린을 사면은 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트에 같이 고블린 단품으로도 판매하고요. 고블린 레냐드를 별개로도 판매하고 고블린 레냐드와 세트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오디에서 이학 장비 루카스 제품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필티 장비를 제오디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게 콤비 절단기고요. 힘들었다. 절단과 전개를 할 수 있고 또 방화문 등 다양한 중량물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앞에 이런 식으로 하면 부양도 할 수 있고요.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네, 속도가 저희가 기본 모드가 있고요. 기본 모드. 더 저희는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터보 모드가 이게 불이 켜지면서 열리는 거, 닫히는 거 다 실시간으로 LED 나오고 지금은 해수용 배터리 해수용 물에 바다에 들어가서 네, 바다에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에서도 사용되고 해수에서도 사용되는 유일한 배터리 유압 장비예요. 기존 장비. 절단 같은 경우는 팁을 바꾸면 지금은 사실은 개방하거나 부양하는 용도의 개방하고. 팁이고 이걸 빼면 뭐 절단하는 데 최적화가 되고요. 또 이걸 끼면은 전개하는 데 또 최적화가 되고. E3. 그리고 여기 이번에 힐티에서 나온 신제품. 신제품.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뒤에 배터리. 네, 배터리가 들어가서 모터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주고 장비를 켜고 내리면 보통 도시 탐색 그런 장비들 뭐 해머드릴이나 차감기 같은 거를 들고 장시간으로 사용할 때 팔에 무리가 가는데 이 장비를 쓰면 17kg 17kg. 네, 장비까지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허리로 지탱하는 거예요. 허리로 지탱해서 되게 가벼워요. 이거는 되게 그럼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지금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요 장비요? 네, 그래서 이 20kg 장비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잡아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우 씨. 엄청 무겁죠? 이 앞에가 장난이네, 앞에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18kg까지인데 들어 올리네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힘이 안 들어가요. 아, 내리고. 내린 것도 자동. 네, 제가 좀 살짝 힘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스테이해주기 때문에. 아, 이 무게감을 느껴요. 사실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아닌데 그렇죠. 이 정도의 무게도 되게 간편하기 편해요. 그래서 허리로 지탱하니까 되게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아, 허리로. 로봇 같네. 내년 정도 출시 예정이어서 가격은 이제 내년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긴 하네. 근데 이건 보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접어지는 거예요? 아, 뒤로. 접혀지고 아. 가방은 옆에 보시면 있는데 아, 뒤로. 이렇게 하고 가방이 따로 있어요. 가방 좀 크긴 한데 운반할 수도 있고. 아, 저 가방. 네. 세트를 묶여 있는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비는 파워뱅크예요. 파워뱅크. 네, 그래서 발전기 장비인데 굉장히 용량도 크고 이 장비가 응? 뭐요? 이게 본체고요. 네. 3000W까지 출력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용량의 장비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3000W. 장비에다가 추가로 배터리들을 또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엄청나게 용량이 커지는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엔진식 발전기는 소리도 많이 그쵸. 나고 그쵸.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쓸 게 되게 많은데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소음도 안 나고 다양한 장비는 뭐 드론 배터리나 뭐 여러 가지 뭐 노트북이나 지금은 저희가 냉장고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 냉장고를. 네, 냉장고를 지금 여기에 연결했는데 그러니까 냉장고를 연결했는데 보면 85%. 85% 나는 지금 99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현재. 99시간. 네. 제 하나만 지금 작동했을 경우. 네. 지금 99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실시간으로 다른 걸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남은 시간도 알려줘요. 아. 지금은 거의 전력을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거의 안 쓰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장비가 사용되고 있어요. 장비는 켜져 네, 있고. 네, 켜져 있고. 거기서 되게 시원해요. 만져보시면. 네. 아, 이런 것도 요즘에는 네. 이거 탐나는데? 이런 배터리, 대용량. 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장지 텐트 사용하실 때 밤에도 작업하시거나 하실 때 발전기 같은 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소리가 너무 맞아요. 나서 또 취침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소음도 안 나고 운반도 쉽고 또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큰데 무조건 전원에 2시간 동안 뽑아 넣으면 완충이 되고요. 2시간이면 끝난다고요? 2시간이면 완충이 돼요. 0에서? 네. 우와, 2시간. 진짜 빠른데? 네, 진짜 빠르고 또한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도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오, 되게 좋네요. 네, 엄청 좋습니다. 그럼 얘도 여자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결합을 하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얘는 보조 배터리의 개념인데 그냥 USB, 이제 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 끼듯이 그냥. 네. 그러면 이게 확장된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이제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여기 연결해가지고.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 장비를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거는 재난 현장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미국에서 막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쵸. 전력이 나가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일본 같은 데도. 네. 되게 식량이 막 나오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금액이 나왔어요? 금액이 약 소비자가로 소비자가로. 240만 원. 얘만 아니면 요거까지 했어요? 요거만 네, 240만 원 정도. 240. USB도 되고, 이게 있어. 네, 모든 걸 다 충전을 다 하는. 뒤에. 캐리어식이고, 네. 제컬이란 브랜드의 제품. 제커. 네. 좋네요. 여기 있었구나, 론이. 네, 론이 여기 있고 지금은 이걸로 해주셨네? 네, 지금 볼텍스에다가 장착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윈치로도 사용 가능하고 등간기로도 사용 가능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힐티 장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힐티 장비도 배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나와서 모든 장비를 한 가지의 배터리.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출시된 뉴론 시리즈입니다. 와, 뉴론 시리즈. 네네. 다양한 장비들이 배터리 하나로 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장비까지, 대형 장비까지도 모든 장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장비가 등도? 배터리가 다 똑같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많이 사용하는 화학 장비, 베타 화학 장비고, 그리고 이 장비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누출이 발생했을 때, 네. 누출을 가장 빠르게 자석으로 그냥. 자석으로.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그런 위험물, 뭐 산, 뭐 염산, 뭐 이런 황산 운반 차들은 철을 사용해요. 아,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출이 발생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 사고가 나서 빵꾸가 뚫리는 게 아니라 노후화가 되면서 구멍이 피놀이 조금 발생하면은 그렇죠.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바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네, 되게 간단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장비들도 있고, 뭐 다른 그린웍스의 뭐 배터리식 체인톱, 배터리식 동력 절단기, 또 콘크리트 체인톱 이런 장비도 하고, 또 신발이 좀 괜찮아요. 방화 신발인데 고무를 사용하거나 가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PBI 섬유를 PBI. 사용해서 좀 더 가볍고 내열성도 굉장히 좋고 신어보시면 착용감도 굉장히 편해서 그 소방 대원분들께서 좋아하셨어요. 안에 지금 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요. 여기 보시면 단면들이 다 있는데 단면도가 있구나. 보시면 이런 쇠가 아니라 특수한 섬유를 써서 케블라 써서 못도 관통 방지하시고, 또 이런 토우캡도 토우캡이 이게 스틸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더 훨씬 견고한 그런 재질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거였다면 기존 거. 네, 이게 쇠, 그쵸. 네. 보시듯이. 무게도 좀 더 네, 가벼워졌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특수 보호복이에요. 이게 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발암 물질을 다 막아줘요. 발암 물질. 네, 발암 물질. 이제 소방관 분들께서 화재 현장이나 진입하였을 때 많은 그런 유독가스, 발암 물질들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이 안에 활성탄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수 기술로 인해서 빨아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세탁도 가능한 거고. 네,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스웨덴에서 이게 개발된 거고,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일반 방화복을 입었을 때 그런 발암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100배 이상 더 훨씬 더 침투를 막아주는. 네. 100배 이상. 네. 그래서 이 장비를 위아래로 다 입으시고, 또 불편할 수 있다면 빼고 머리 한 개 빼고. 후드만 쓰셔도 후드만 써도. 네, 후드만 쓰셔도 사실은 후드 쪽으로 많이 발암물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다른 건 방화복으로라도 그나마 보호를 할 수 있지만, 머리 쪽은 그래도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불내 같은 것도 안 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가스 같은 것들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번에 들여와서 한번 소방관 분들께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신제품. 네. 특수 보호복 언더시츠. 발암물질에 대한 피부 노출을 첨부해요. 엄청난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제어디 부스였습니다. 양원 코퍼레이션 매장에 왔습니다. 저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에 뭐 입고
산소통 착용을 해서 노면 상황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라이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시는 걸? 양호에서는 이렇게 세나 장비를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찍어야겠다. 이번 양호에서 새로 나온 장갑입니다. 좀 착용을 해봐야겠는데. 라지 사이즈 안 맞추네. X 라지 사이즈. 손에 딱 맞고 되게 편리하네요. 답답한 부분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소비자가는 77,000원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가벼운 모델로 하나 더 나온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이번에 새로 나온 산불진화 방화복 맞죠? 네, 맞아요. 색깔이 두 가지 나오는 건가? 아니요. 세 가지? 이거를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방화복 색깔만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빨간색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비, 이게 저희 딴에는 다크 네이비 블루가 그러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는 투톤으로 조합을 한 거, 저것도 투톤으로 조합을 한 거. 오렌지 색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톤으로 나온 거. 원톤으로 네. 좀 더 얇게 나온 거라. 훨씬 얇죠. 이거밖에. 많이 얇게. 그러니까 사실은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성. 그 그렇죠. 다음에 좀 더 중요시 되는 거는 그 부츠 같은 거나 저런 신발 신었을 때 산림 환경은 나무 가지나 풀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가지 사이하고 그 사이 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줄이는 거. 저기 택티컬. 진짜. 무릎 패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이게 좀 케블라로도 있고. 편지인데 이것도 그냥 한 장으로 국내 많이 넣어놓는데 틈 둬가지고 밝게 입은 디테일한 게 너무 좋아요. 괜찮네요. 그 다음에 파우치 저런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국내 주머니 빌로 했는데 여기만 그냥 무전기 같은 거 꽂았을 때 안에 갖다 대가지고 디테일하네. 대신 그리고 그 표시 패치는 바지에도 두 개, 그다음 위에도 두 개 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패치? 예. 그리고 등 같은 경우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바이킹하고 협의해야 돼요. 뭐 국내에서는 등에 또 원하는데 지금 일단 기본은 어깨 두 개, 어깨 두 개, 바지 두 개. 바지.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 이번 부스는 데날리 컴퍼니 부스입니다. 콩 들 것이구나. 플레이트. 넬리 플레이트. 각종 로프들, 펜돈 로프들과 패스 로프. 스트랩 브랜드의 로프 보호대. 이게 엄청 두껍네요. 이것도 지금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비싼 거. 얘는 좀 더 부드럽고, 얘는 좀 하드하고, 종류가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얘가 제일 쓰기 좋고, 얘가 제일 쓰기 좋다고요? 운동되고, 적당히 두껍고, 적당히 부드럽고. 스탈링 탈취 장비. 이것도 스탈링 탈취 장비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탈취 장비입니다. 나 혼자 할 수가 없네.
이동할 때만 탈출 지점으로 갈 때 수평 이동할 때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쉽게 빠집니다. 스타일도 잘 만들어요. CMC 낙엽 스티커 제품과 콩 제품들. 이런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엑스몬스터 랭커슬링 강도가 36, 36 이게 36, 36이 경렬력이 소송 관리 주제 경렬력 그럼 얘가 지금 72인 거예요? 경렬이기 때문에 이중하지 그냥 이중. 근데 얘를 이쪽 한쪽 고리에 걸고 한쪽 고리에 걸면 36, 36 두 개 걸린다는 거죠.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런너가 2개 걸린다는 얘기. 언너가 두 개. 근데 이 안에 소개가 이제 두 개 들었다는 거잖아요. 한 줄이 아니고. 그죠? 두 줄. 엑스몬스터. 6mm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강도가 엄청 셉니다, 이거. 길이별로 2m, 1.5m, 1.2m.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스크 헬멧들. 그리고 메들리드 장비들. 메들리드. 안전벨트와 그리고 에스카 장갑들. 이것으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